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확진 환자는 최소 94명에 달합니다. 서울은 60명에 육박하고 경기도도 두 자릿수입니다. 충북과 부산, 제주까지 전국으로 퍼져가는 양상입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병원과 콜센터, 그리고 군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레부터 예정됐던 학생들의 등교 일정은 일주일씩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히 연휴 기간 문제의 클럽 방문자 중 역학조사가 진행된 건 절반도 안 되는 44%에 불과해 감염병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이런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관련된 데다가 또한 접촉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최장 잠복기인 14일까지 지켜보는 것이 고3은 일주일 미뤄진 20일 등교합니다. 등교 다음 날인 14일 치르려던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미뤄질 수밖에 없고 수행평가나 비교과 활동이 이뤄지는 등교 수업일도 줄어 대입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머지 등교 일정도 일주일씩 미뤄졌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은 6월에나 학교에 갑니다. 교육부는 이태원 유흥업소에 갔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교직원들에게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님보다 오히려 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업소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사실을 숨기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인천의 한 아파트에 붙은 메모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줄 아십시오. 학부모 일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 숨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고 익명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확진자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만 서울에서 8명이 추가 확진돼 파악된 94명 중 수도권 환자는 최소 87명입니다. 수도권 지역 감염의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클럽 방문자 5,500여 명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 3일이 중대고비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검사할 때 이름 대신 전화번호만 밝히는 익명검사 제도도 내놨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또 동시에 강제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클럽들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자를 조회하고 경찰과 함께 해당 기간 이태원 주변 기지국의 접속자 명단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2차 감염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직장 동료 5명도 확진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업체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어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A씨. 서울 중랑구 주민으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해보니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축 디자인 업체로 한 곳에서만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강남구는 오늘 이 업체를 폐쇄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업체 규모가 크지는 않다며 직원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르면 내일쯤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중 1명은 가족이 수원 장안구청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는 오늘 장안구청 민원과를 폐쇄하고 동료 공무원 등 2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2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직장뿐 아니라 병원이나 군대, 콜센터 등 감염 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과 강원 등지의 원어민 강사 일부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걸로 파악돼 당국이 조사와 함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증상이 없는 젊은 층의 감염자들, 그리고 비판을 우려해 검사의 소극적이란 점은 이번 확산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지금. 예,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이제 클럽에서 시작된 이제 유행이 이제 상당한 그 이제 유행의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과거 신천지 유행 때는 하루에 뭐 800명, 9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만큼의 이제 확산 속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일으킬 만한 정도의 이제 유행의 속도는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앞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감염자들이 많습니다. 이 특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저희 공지사항을 읽고 왔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지역의 방문자들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는 뭐 이제 처음 용인 66번 환자가 5월 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5월 6일에 이제 진단이 됐는데 왜 4월 24일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증상 없는 사람들은 왜 받아야 될까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이 감염이 확진자 중심으로 퍼져나간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4월 24일 이제 그 이태원에서 클럽이 오픈된 그 시점부터 확진자들이 계속 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클럽 내부가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오염이 되고요. 이제 환경이 괜찮으면 수일씩 살아남거든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제 오랜 기간 증폭이 되면서 그 안에 굳이 확진자가 없더라도 거기 방문한 사람이 접촉 감염에 의해서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의 크루즈를 봐도 뭐 특별한 접촉이 없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확진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 위험 장소에만 갔어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셨던 분들은 이제 검사를 받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난 안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걸렸음에도 이제 확진되지 않았을 때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위험 지역 다녀오신 분들은 폭넓은 기간을 두고 검사를 받으실 걸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안 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우려해서 좀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검사를 안 하고 숨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별진료소의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별진료소에 난 이태원 방문해서 갔는데 뭐 클럽에 가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본인이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검사를 다 해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제 어떤 익명성을 이제 보장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적어도 된다. 주소와 전화번호만 적고 그리고 그 지역 다녀왔으면 검사 받고 가셔라. 그럼 사실은 본인의 신분이 별로 드러날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안심한 상태에서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익명 검사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연락이 안 닿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강력한 대책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뭐 이렇게 뭐 접촉 금지 명령이나 뭐 검사 명령까지 뭐 내리고 심지어 뭐 서울시장님께서는 아까 뭐 이제 검사를 받지 않고 나중에 확인이 되면 뭐 벌금 뭐 200만 원을 물리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사실 뭐 그 형벌은 형벌일 뿐이거든요. 그걸 벌을 받았다고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더 급선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감염됐은 초기에 전파력이 강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심지어 조기 증상계 가장 강력한 그런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집안에서 어르신들 감염시키고 그러게 되면 본인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어르신들은 그 본인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위중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위험시설을 방문하시거나 위험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익명검사도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본인의 안전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이태원 확진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게 방역당국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 또 초기에 나온 일부 매체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성소수자 혐오 프레임이 너무 커져버렸죠. 정부와 지자체가 비밀 보장할 테니까 검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 뭐 서울 논현동이나 이태원 같이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을 방문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중대본은 오늘 안심하고 검사 적극 응해달라고 밝혔고요. 서울시도 이름 대신에 이 보건소별로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익명 검사를 하겠다. 경기도 역시 이태원 또는 논현동 방문 사실만 밝히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업소를 출입했다는 걸 묻지 않고 네. 상관없이 무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확진자 동선이 겹친다 등등 뭐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밝혀야 밀접 접촉 의심자로 분류가 돼서 무료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대로라면요, 이태원 일대에 있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밝히지 않아도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에서도 뭐 이런 점을 들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자 이렇게 알리고 있죠. 네, 그렇게 스스로 알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인 친구사회는요, 지금 시점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역학 조사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검진을 미루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대본은 이 확진자 동선을 과도하게 공개해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 이 논란도 막는 차원에서 이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서 오해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지자체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라고 오늘 특별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관련 보도에서 뭐 특정 성소수자 이용 클럽이다 이런 요소가 지나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네. 합쳐지면서 방역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점을 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아침에 이런 보도가 온라인에 나오고 나서 근거 없는 비난이 마구마구 퍼지고 쏟아졌습니다. 소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에는요, 특정 성적 지향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진 곳에서도 초기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애초에 무관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편견이 조장될수록 방역 당국과 지역 사회만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끝으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방문한 것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냥 시작이 아예 그냥 성소수자 클럽 처음 보도가 낙인이 컸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체가 방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